안녕하세요. 몽환의 숲의 몽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온앤오프라는 그룹의 데뷔곡 온앤오프 뮤비의 해석인데요. 사실 해석보다는 떡밥 찾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방탈출 카페 가면 반소 혼자 다 찾아와서 해석을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튼 내 눈으로 찾아냈으니 함께 보시죠. 맨 처음 장면입니다. 와이엇이 7번 출입구를 지나가다가 전원을 끕니다. 정확히 뭘 껐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꺼진 건 조명인데 CCTV가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 장면에서 효진이 목에 바코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보이는 이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을 확인했는데 BOK calls for fiscal response to rising economic challeng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한국은행이 늘어나는 경제과제에 대한 국가 재정적 대응을 촉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재정적인 난관에 봉착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은행이 등장하는 걸로 봤을 때 배경이 높은 확률로 한국일 것이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 위에 쓰인 디아리오는 스페인어로 메일에 아니면 일기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뉴스 같은 거죠. 일간신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살짝 송전탑 같은 게 스쳐 지나간 걸 기억해 둡시다. 여기서 보면 멤버들이 창 너머로 어떤 방 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가 라온이가 있는 방입니다. 이 위에 Keep Clear라고 쓰여 있는 걸로 봐서 라온이는 실험실 같은 곳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 왠지 병원에서 본 것 같지 않나요? 혼수 상태의 환자를 병문안 온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의료계통에 대해선 잘 모르긴 하지만 미디어에서 보면 깨어나지 못한 환자들이나 중환자의 경우 병실 안에 들어가서 병문안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창 너머로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 라온이가 누워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라온이가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상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확인해 두도록 합시다. 지금 주크박스에 천을 걷는 MK 뒤로 두 가지 선전물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포스터고 하나는 전광판입니다. 포스터를 먼저 보자면 Journey to Space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여행입니다. 앞으로 이 우주여행에 관련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저 전광판을 볼 건데요. 전광판 맨 위에 쓰인 것은 영화관 이름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래 글귀를 볼게요. Now it's over. 이제 다 끝났다. The end of the world. 세계의 끝. Destroyed. 파괴된. Last day. 마지막 날. Place where it is gone. 그것이 사라진 장소. We still have hope.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잠시 추측을 해보자면 이 뮤비의 배경이 세상의 멸망이 가까워오고 우주여행이 성행한 디스토피아적 미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리고 실제로 세계 멸망이 닥쳤을 때 전광판에 나온 이 희망이라는 것이 인간들의 우주로의 대이동이 아니었을지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더불어 제가 여러모로 찾아보다 온앤오프의 세계관에 판도라의 상자가 등장한다는 언급을 봤어요. 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데 신이 판도라라는 인간을 만든 후 호기심을 불어넣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면서 어떤 항아리를 주었대요. 근데 판도라에게는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 항아리 속 내용물이 너무 궁금해서 결국 열어봤더니 온갖 나쁜 것들이 튀어나와 인류 전체가 고통받게 된 거죠. 판도라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황급히 항아리를 닫았는데 이때 항아리 안에 빠져나오지 못한 무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희망이었고 이 때문에 인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도라의 항아리 이야기가 와전되어 지금의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는데요. 전광판에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우린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판도라의 상자 모티프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잠깐 나오는데 Journey to Space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
여기에도 Journey to Space 전광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위쪽을 보시면 On and Off Railway Station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On and Off 기차역인데요. On and Off의 세계관에서 기차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상징물로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건 이후 다른 뮤비 해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기차란 예술작품 속에서 상당히 낭만적인 요소로 등장해요. 보통 버스나 지하철은 아주 긴 거리를 갈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니잖아요. 기차는 대부분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누군가 기차를 타고 떠난다는 것은 보통 이별을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눈물 젖은 손수건을 휘날리며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장면에서는 늘 기차나 배가 등장했죠. 이와 동시에 모든 교통수단은 그것을 타고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온앤오프의 세계관에서도 기차와 기차역이 일반적인 의미인 만남과 이별로 상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제이어스가 헤드셋 끼고 돌아다니던 거 기억하세요? 효진이 자전거를 타고 내부를 돌아다니고 MK도 보드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보통 이런 행동들은 야외에서 산책을 즐길 때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멤버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저기 붙어있는 CCTV 아이콘, 라온이의 방 안에도 붙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감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멤버들의 생활이 전부 감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을 좀 넘은 것 같아. 갑자기 우리 브이라이브 중단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헐 진짜다. 진짜 어려운 플레잉 하스 중단해요? 진짜요? 하지 말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제 그만.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철저하게 일상을 감시당해야만 하는 생활 공간이라면 혹시 멤버들이 연구소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장면에서는 멤버들이 지구본을 보고 있는데요. 이션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입니다.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사하라 사막에 가까운 곳이에요. 사실 이 다음에 나온 컴플리트 뮤비의 배경에도 사막이 주요한 무대로 등장합니다. 그게 아니라도 이런 지구본이나 지도 소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하니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드디어 라온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라온이의 옷을 보시면 아까랑 다르죠? 누워있을 때는 분명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온앤오프의 뮤비에서 옷이 달라진다는 건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잘 봐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가 신호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파수나 신호를 잡는 것은 실제 라디오를 청취할 때도 쓰이지만 전파가 잘 안 터지는 상황에서 외부 신호를 잡을 때 사용하기도 하죠. 유의 행동을 봐선 아마도 외부 신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유가 잡고 있는 것이 시그널이잖아요. 이 시그널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종종 등장하니까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깨어난 라온이가 방 안을 신기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여기 갇혀 생활하고 있다는 걸 전제한다면 멤버들도 드나드는 라온이 방을 라온이가 신기해할 이유는 사실 없죠. 이는 라온이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비슷하게 이션이 무언가 찾으며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뮤비 비하인드 영상에서의 언급에 따르면 이션이 사라진 라온이의 동력 장치를 찾아다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Journey to Space가 다시 나오고 직후에 연달아서 우주선 발사 장면이 나옵니다. 저의 인간 우주 대이동설을 지지하는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장면에선 또 뭔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락의 이미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기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부분인데 라온이의 뒷목에도 바코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온이가 자신의 심장 부분에서 어떤 칩을 꺼내고요. 여기서 효진이가 고개를 떨구자 전구가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라온이의 행동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효진이 위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티저에서는 선명하게 보여요. 저 현수막에 쓰인 글씨는 이베큐에이션 센터까지 보이고
누군가 evacuation 위에 가위표를 친 뒤 closed라고 낙서를 해뒀네요. evacuation 센터는 피난소, 대피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멤버들이 있는 공간 혹은 효신이가 기댄 문 뒤의 공간은 원래 대피소였으며 현재는 대피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까 뽑아둔 칩을 기계에 꽂는 라온이가 보이죠. 배터리라고 쓰여있는 걸 보아 이 칩이 바로 라온이의 동력 장치였던 모양입니다. 이걸 왜 꽂았을까요? 동력 장치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모르기에 더 답답합니다. 유일하게 이 기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옆에 붙어있는 저 방사능 주의 표시뿐이네요. 이 기계는 방사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후에 라온이가 쓰러지죠. 동력 장치를 빼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상황을 비추고 있는 것은 시야나 구도로 보아 CCTV 같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옷을 보시면 라온이를 포함해 멤버 전원이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측했을 때 뮤비 속 내용을 시간순으로 설명하자면 라온이가 기계에 동력 장치를 꽂은 후 쓰러졌고 멤버들이 라온이를 방으로 옮겨 초반에 그 병문안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이후 시간이 지나 어떠한 이유로 라온이가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장면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시그널 디텍티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온이가 기계에 동력 장치를 꽂고 그로 인해 신호가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지금 자기가 저지른 일을 생각 안 하고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즐겁니? 그리고 초반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업로드가 드디어 완료되었네요. 이 업로드 역시 라온이가 기계에 동력 장치를 꽂음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업로드되자 7번 출입구에 우주인이 등장합니다. 우주인이 7번 출입구의 CCTV에 잡히자 시스템이 켜지죠. 이를 통해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이 우주인은 인간 우주 대이동이 일어나기 전에 멤버들이 있는 바로 이 공간 7번 출입구가 있는 연구소를 관리하던 연구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라온이의 방을 제외하면 멤버들이 있는 공간과 그 안의 모든 소품은 전부 버려진 것처럼 낡고 관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를 인간 우주 대이동설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이곳은 인간들이 우주로 가기 전 만들었던 대피소와 비슷하게 기능하는 매우 안전한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인간들이 우주로 떠나면서 버려진 곳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깨어난 사복 라온이가 아까에 이어 방 안을 구경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라온이가 일어났는데 어떤 멤버도 라온이에게 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초반에 라온이가 누워있을 땐 병문안도 오고 그랬는데 막상 라온이가 깨어나니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멤버들이 라온이를 깨울 방법을 찾기 위해 다른 곳에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거울에 보면 My name is라고 써있고 그 뒤가 비어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인물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라온이는 교복을 입고 있는데요. 이름 대신 본인의 셀피를 붙여두네요. 인물 사진은 기억이나 해당 인물의 정체성 등을 의미할 수 있는데 My name is 다음에 본인 사진이 온다는 것은 이름을 사진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름을 비워둔 것은 이름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거울에 본인 사진을 붙여둔다면 기억을 잃어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도 본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을 테니 본인이 기억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데뷔를 하느니 차라리 동력장치를 안 뽑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까 시스템을 가동시킨 우주인이 헬멧을 벗고 시스템이 가동되어 7번 출입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시작할 때 와이엇은 7번 출입구의 전원을 껐는데 이 우주인은 전원을 켰네요. 온앤오프라는 제목답습니다. 우주인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네요. 전통적으로 긴 머리는 여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지긴 했지만 머리카락을 비롯해 수염 등의 채모가 긴 것은 시간의 흐름이나 이발하기의 열악한 환경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다양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말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온앤오프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주 여행이 가능해진 먼 미래에 인간들은 연구소를 지어 온앤오프 멤버들을 가두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아마 그 목적은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더 완벽한 삶을 사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 휴머노이드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해 완전 무결한 인간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을 로봇으로 개조하거나 인간과 매우 흡사한 휴머노이드를 개발한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휴머노이드 멤버와 인간 멤버들이 섞여 연구소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세계 멸망이 다가오죠. 인간들은 우주로 빤스런을 합니다. 매우 안전한 이 연구소 안에 이들을 남겨둔 채로요. 솔직히 인간들은 이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라우니가 정체모를 기계에 본인의 동력 장치를 꽂음으로써 기계를 가동시키고 이로 인해 우주에 있던 인간들이 이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직원이 헐레벌떡 이들을 찾아온 거죠. 그동안 멤버들은 깨어나지 못하는 라우니를 위해 동력 장치를 찾고자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연구소 직원이 돌아와 연구소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멤버들은 라우니를 깨우기 위한 방법을 찾아 먼저 연구소를 나섭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라우니가 마침내 깨어나게 됩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로 말이죠. 솔직히 이 추측이 얼마나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떡밥은 거의 다 찾아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똑똑한 다른 분들이 완벽한 해석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